오빠 유점남. 갈밑들에 잠시 머물던 해는 봉화산을 넘어가고 들판에 고개 숙인 벼들도 모여 살았던 마을도 언덕 아래 엎드린 채 어둠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뿌리 없는 나무 같은 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기대에 어긋난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마지막에 늘 오금을 박아 하시던 말이었다. 그 뿌리를 찾아 이곳으로 돌아온 것일까? 고향 마을 뒤뜰 부모님 곁에 오빠가 한 그루 나무로 잠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는 오빠가 얼음 썰매를 밀어주던 논배미를 지나 같이 걸었던 등굣길로 접어들었다. 어릴 적부터 오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는 컸다. 방 한쪽에는 오빠가 읽은 책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시골에서 전주 시내에 있는 명문 중학교에 합격하자 아버지는 오빠에 대해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교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성적도 상위권이던 오빠는 아버지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갈 때까지는.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점점 공부는 소홀히 하면서 영화관에 가거나 음악다방에서 디스크 자키를 하며 학교에 잘 가지 않았다. 방학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급기야 오빠를 서울에서 작은아버지가 계시는 남원읍으로 전학시켰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잘할 것 같은 오빠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했다. 그럴수록 나는 모범생이 되려고 애를 썼다. 그 무렵 나는 오빠가 있던 남원과는 거리가 있는 함양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 있어야 할 고3 오빠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잡지사에서 받은 원고료가 있으니 새로 생긴 고속버스를 타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달갑지 않았다. 머뭇거리는 나에게 괜찮아, 오늘 안에 돌아오면 돼 하면서 재촉했다. 지각이나 결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나를 위한 오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고속버스를 타려면 내가 있던 함양에서 경부선이 지나는 대구까지 2시간 정도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그곳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다시 전주로 이동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남원으로 함양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가는 동안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일 때마다 내일 학교에 가면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또 이 사실을 알면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대구는 집과 학교만 오가던 내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크게 보였다. 사냥개가 그려진 멋진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는 대전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미끄러지듯 내달렸다. 편한 의자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며 창밖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멀어져가는 낯선 풍경을 보며 걱정은 잠시 미뤄두었다. 신기한 것은 그 버스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었다. 양변기를 처음 본 나는 사용법을 몰라 쩔쩔맸던 기억이 난다. 대전에 내려서 쇼핑센터에 들렀다. 오빠는 긴 머리 소녀 목각 인형이 달린 예쁜 목걸이를 사주었다. 말로만 듣던 비빔냉면을 먹었다. 전주로 가는 도로변에는 실하게 자란 벼들이 푸른 물결로 일렁이고 있었다. 중부지방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초여름 긴긴 해도 짧기만 했다. 집으로 가려면 시외버스를 2번이나 더 타야 하는데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발갛게 물든 석양을 배경으로 오빠는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다. 오빠가 있는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동네 개구쟁이 남자애들도 무서워 나에게는 꼼짝도 못했다. 그런 오빠가 매번 아버지에게 야단 맞던 일이 생각나 안쓰러웠다. 그날 정말 받은 원고료가 있었는지 아버지께 또 용돈을 부풀려 얻어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묻지 못했다. 결국 함양으로 가는 막차를 놓치고 오빠가 있던 남원 작은 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오빠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을 하며 첫 차를 태워주었다. 그렇게 그날 하루는 오빠와 나만 아는 비밀이 되었다. 대학에 가서도 한동안 이어졌던 오빠의 방황은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면서 끝이 났다. 훗날 오빠는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하자 이제야 그 심정을 알 것 같다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줄만 알았다. 젊은 날 엉뚱했던 오빠의 행적은 어쩌면 세상에 뿌리내리기 위한 몸살은 아니었을까. 언제든지 찾아가면 그늘이 되어주는 한 그루 나무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맨 먼저 달려와 괜찮아 괜찮아 하며 등을 토닥여주던 오빠. 어느 날 문득 찾아와 선물해준 하루 일탈의 경험은 이젠 오빠를 기억하는 한 장의 사파로 남았다. 오빠 말처럼 하루 결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복잡한 세상사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는 생각을 처음 갖게 해준 오빠가 벌써 그리워진다. 그동안 왜 한 번도 꺼내어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온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는 검은 새가 혼자 저문 하늘을 날고 있다.